KTX가 진주역까지 가게 됐다고 해서 전 내심 기대했어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갈까 싶어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야? 버스에 비해서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차편도 너무 없는 거예요. 진주 한 번쯤은 꼭 놀러 가고 싶은데 아직도 뭔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답답하게 됐구만. 가을 곧 유등축제 기간인데.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버스를 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보신다면 당장 예약처로 가십시오. 난 여기 남강변에 있다. 보다시피 여긴 진주성도 있다. 진주성이 보이는 이곳 일대가 바로 남강 유등축제 현장, 그리고 유서 깊은 개천예술제까지 10월은 곧 진주의 큰 축제 기간. 셔틀버스가 이곳저곳 누빈다. 전국적으로 이 이벤트가 알려진 이상 서울에서도 방문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분명 고속열차도 다닌다고 했다. 철도에 의한 교통혁명은 엄청난 법.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모든 요소가 버스에 비해서도 크게 앞서지 않는다면 그건 고속철도에게 비극이다. 지름길을 뚫던지 아니면 몇 배로 증여하던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2025년 리뉴얼로 보내드리는 서울 진주 간 대중교통입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7시 30분 출발 우등입니다. 금요일에 탑승했는데요. 평일에 해당하는 때입니다만 이번에는 전체 반 이상을 채웠습니다. 앞자리도 다 채웠고요. 시작은 3호 가든 사거리 좌회전 9호선 사평역 앞 통과 반포 IC를 통한 경부 간선도로 진입입니다. 금요일 아침도 역시 출근으로 시작합니다. 차량들로 가득하고요. 그것 때문에 반포 IC 본선 진입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서초 IC, 양재 IC 방향으로 아예 정체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서울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시간이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들어가기만 하면 일단 속도는 증가하니까 좀 괜찮아집니다만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출발은 항상 반포 IC가 걸리네요. 양재 IC 인근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고 있네요. 도로 시야에 크게 방해되는 수준은 아닙니다만 안개 한번 끼기 시작하면 슬슬 걱정되기 시작해요. 참고로 수도권에선 비가 내리진 않았습니다. 성남시와 용인시, 화성시, 동탄, 안성시를 거쳐서 수도권을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간 경부고속도로 꽤 이용합니다. 우선 대전까지 이동해야겠고요. 진주는 다른 고속도로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신갈 분기점 나와도 이용하고 있었던 버스 전용차로에서 계속 달려주면 되겠죠. 이천, 여주나 강원도 쪽으로 가는 차량이라면 반드시 영동 고속도로로 빠져야 하는데 여기도 다른 차선 정체가 일어난다고 하면 비집고 나갈 수밖에 없어서 꽤 어렵습니다. 수원 신갈 IC 인근부터 신갈 분기점 쪽까지 정체가 형성되는 경우가 꽤 있었다 보니까요. 날씨가 그다지 좋은 것 같진 않네요. 다른 지방 가면 안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성 IC 지나고 이제 버스 전용차로 평일 구간이 종료되어서 다른 차선으로 나왔습니다. 안성 IC 이후로는 북천안 IC, 망향휴게소, 천안 IC, 천안분기점, 목천 IC, 천안 호두휴게소가 이어지게 됩니다. 주말이면 신탄진 IC까지 버스 전용차로가 시행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토요일에 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면 경북 고속도로를 이용할 동안 다수 구간을 버스 전용차로로 이동하게 됐겠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따가 비룡분기점에서 한번 고속도로를 갈아타게 됩니다.
천안 호두휴게소 인근에 있는 지점에서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만날 자리죠. 공사 때문에 차로 전환 중입니다. 나중에는 천안 호두휴게소 인근에서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로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겠죠. 교통량 분산도 가능할지 지켜봐야겠네요. 비룡분기점까지 앞으로 옥산분기점, 옥산휴게소 및 하이패스 IC, 청주 IC, 남이분기점, 청주분기점, 남청주 IC, 주감휴게소, 신탄진 IC, 회덕분기점, 대전 IC가 남아있습니다. 대전 IC와 대전 터널 지나고 바로 비룡분기점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대전 남부순환 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이 도로는 유성구 서대전 분기점 쪽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만 중간에 또 다른 고속도로와도 만나죠. 파남 IC 지나서 나오는 산내 분기점이 있습니다. 산내 분기점에서 통영대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전 남부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었다가 우측으로 빠질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1, 2차로가 곧 진주 방향 되겠죠. 이후로 남대전 IC, 추부 IC, 금산 인삼랜드 휴게소 순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 버스에 공식 경유지가 하나 있는데 바로 금산 인삼랜드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환승 휴게소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면서 정차지로 구성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고속도로 타는 순간 산간지역으로 연결되고 역시 고조차가 있습니다. 경사가 급한 곳도 있어서 오르막차로도 한두 번씩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금산 인삼랜드 휴게소로 들어갑니다. 하행은 통영이나 진주 방향으로만 환승되고 상행은 수도권 행선지만 구성됩니다. 이쪽 휴게소에 세우는 방식은 터미널 플랫폼에 세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값 좀 하게 인삼 들어간 간식이라도 먹고 갈 수 있다면 좋은데 메뉴 안 봐서 잘 모르겠네요. 15분가량 휴식하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현재는 충남 금산군이고요. 앞으로 금산 IC, 무주 IC, 덕유산 IC, 덕유산 휴게소, 장수 분기점, 서상 IC, 지곡 IC, 함양 휴게소, 함양 분기점, 생초 IC, 산청 IC, 산청 휴게소, 단성 IC, 서진주 IC, 진주 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말씀드렸지만 고조차가 있습니다. 휴게소 출발하고 나서 내리막이 시작되기도 하죠. 혹시나 속절없이 속도가 증가하는 일 없는지 유의할 것 같습니다. 통영대전 고속도로가 덕유산 인근도 지나갑니다. 다행히 이쪽은 날씨가 맑은 편이라 산 풍경을 잘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덧 진주 시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진주 IC를 지났고 이번이 진주 분기점입니다. 이 버스는 계양 오거리 쪽에 있는 정류소에 먼저 정차해야 하기 때문에 진주 분기점으로 가서 남해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줘야 합니다. 서진주 IC에서 나가야 오히려 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순서가 그렇습니다. 진주 분기점에서 남해고속도로로 들어가면 바로 다음에 진주 IC 및 휴게소가 있죠. 색깔띠 보고 일찌감치 나갈 준비하면 되겠고요. 진주 IC 바로 진출은 초록띠 따라서 들어갑니다. 여운소로 갈 때 오른쪽으로 180도를 돌고 통과하고 나서 또 오른쪽으로 돌아주는데 이번에 90도가량입니다. 고속도로 입구 사거리로 연결되죠. 사거리에서부터 또 오른쪽으로 돌아주고 상평교 3거리와 진주 IC 3거리를 거칩니다. 진짜 오른쪽 돌개 연속이네요. 동부로 호탄동 쪽으로 왔습니다. 이제 계양에 도착하겠습니다. 정류소 정차 직전 공사구역을 지나가서 또 회전하니까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제 칠암동 고속버스 터미널로 넘어갑니다. 계양 오거리에서 3시 방향으로 우회전해서 지금은 진주대로에 들어왔고요. 이 뒤에 왼쪽으로 코너를 튼 뒤에 바로 오른쪽으로 남강과 함께 상평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것만 봐도 진주에 왔다는 게 실감이 나는 것 같죠? 망성교차로와 방송통신대학교 앞 등을 지나고 구 진주역 쪽 사거리까지 가야 합니다. 진주역은 현재 가자동에 있고 강남동에 위치한 게 아니라는 점 오해하지 마세요. 구 진주역 되겠습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바로 진주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출발 시간으로부터 4시간 3분 만인 11시 33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서울 경부 진주 노선은 진주고속버스 터미널 기준 4시 40분부터 운행을 시작하고 2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하루 6차례는 혁신도시 경유, 그 외 대다수 차량들은 모두 계양에 경유합니다. 일반 23,200원, 우등 34,500원, 프리미엄 원가 44,800원, 심야 우등과 프리미엄 원가 각각 41,400원, 53,700원입니다. 중고생 할인이 일반과 우등 시간대 한정에 적용됩니다.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5번홈, 진주고속버스 터미널 서울홈, 계양 오거리 근처의 계양고속버스 승강장, 충무공동, 한국남동발전 센텀 리버파크 시내버스 정류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노선에서 등록되는 일반고속 배차는 실제로 45인승으로 배차되지 않고 28인승 우등버스로 배차됩니다. 좀 더 저렴하게 우등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노선, 먼저 동서울 진주 노선은 평상시 하루 4차례,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한 차례 더 추가됩니다. 우등 프리미엄 원가 각각 35,900원, 46,600원입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 29D홈, 진주고속버스 터미널 동서울홈을 이용하시고 계양과 혁신도시는 서울 경부행 타는 곳과 공유합니다.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노선은 평상시 3-40분 간격으로 산청군 소재 정류소나 터미널을 대부분 꼭 한 곳 경유해서 운행하며 혁신도시 경유 차량을 제외하면 산청군 진주 시간을 국도로 이동해서 구 북부파출소 봉곡동에서도 하차가 가능합니다. 부산영화대한 소속 차량 기준 막차는 22시대입니다. 서울 남부터미널 4번홈, 진주시외 버스터미널 2번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티모니 모빌리티 사이트에서 예약하신다면 출발지로 진주를 검색하셨을 때 진주 슬롯이 4개가 나오며 여기서 진주 계양 바로 위쪽에 있는 슬롯을 선택해야 도착지를 서울 남부로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서울 진주 간 버스는 1973년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당해 10월 보도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완전 개통과 남해고속도로 순천 부산 간 개통과 함께 서울 진주 간 고속버스가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1973년 당시에는 대구 마산 간인 구마고속도로도 없었을 시절이었으며 광주를 거쳐서 운행하는 식으로 상당히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금의 통영대전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길이 뚫리면서 정체 없으며 4시간 미만의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무려 2000년대부터 지름길 운행을 해온 것입니다. 지름길 덕에 소요시간도 꽤 단축할 수 있었고, 그리고 현재 철도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지나지 않은 소요시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진주 간은 철도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환승 없는 이동을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 시간대 고속열차를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편수는 버스에 비하면 많이 적습니다. 서울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KTX는 요일을 막론하고 총 11편만 구성됩니다. 동대구역과 밀양시, 창원시를 경유하는 관계로 버스와의 소요시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수수역에서 출발하는 SRT는 단 2편만 구성됩니다. KTX와 마찬가지로 소요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일반 열차도 알아보실 분이 계신다면 아주 적은 운행 횟수, 더 길게 소요되는 소요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주까지 5시간 넘게요? 암만 버스가 막힐 수 있다 그래도 그 정도까진 안 나올 텐데. 고속열차가 진주로 입성하게 된 시기는 2012년 12월. 그 전까지는 KTX가 마산역까지만 운행했고 진주역과 그 인접한 지역에서 시설 개량과 전차선 설치 등을 마치고 나서야 전차선을 통한 전기 공급을 받으며 운행하는 고속열차의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고속열차의 경전선 진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오로지 일반 열차로만 이동이 가능했는데, 예를 들어 서울에서 출발해 마산을 거쳐 진주로 가는 새마을호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고속열차보다 최고 속도가 낮은 까닭에 최대한으로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KTX가 운행을 개시한다면 최종 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이 최대한 단축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법이지만 3시간 이내로 운행하는 열차편이 없어 버스의 소요시간 격차를 확실하게 벌리지 못했습니다. 대구광역시와 창원시 경유로 인해 생기는 사실상의 우회 선형이 낳은 결과입니다. 서울 진주 간을 더 가깝게 하려면 당연히 지름길이 필요할 텐데 우린 여기서 남부 내륙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부 내륙선은 김천시에서부터 거제시까지 있는 철도로 성주군, 합천군, 진주시, 고성군, 통영시를 경유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김천에서부터 진주로 이어주는 형태인데다 대구와 창원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져 거리를 상당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선이 선로 한 개뿐인 단선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처리 가능 교통량에 대해선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해 중 나온 적정성 재검토 자료에 따르면 진주 이북 구간은 선로 용량 최소 36, 최대 50, 운행 총계 25로에서 KTX와 SRT가 15대 10으로 구성돼 있고, 그 전인 2022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발은 거제행 8회, 마산행 2회, 수서발은 각각 7대 3으로 구성되며 2시간대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개통과 비교해봐도 운행 횟수가 크게 차이 없습니다. 또한 남부 내륙선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지난해 중 보도에 따르면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확정됐으며 앞으로 약 5년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도까지 남부 내륙선 각 공구의 시공사를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국토교통부 정기감사를 통해 정식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나왔습니다.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했지만 예산은 예타 조사 당시 금액에 고정돼 있었고 부족한 공사비와 기간 때문에 건설사들이 기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부 경남 주요 지역들을 이으며 지름길 역할을 해줄 중요한 철도 노선은 수년 내로 완공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버스는 앞으로도 탁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차편이 소요시간 경쟁력이 그리 강하지 않고 편수가 버스에 비해 부족한 것이 치명적입니다. 진주에 고속열차가 최초로 진입한 지 13년째가 되고 있지만 크게 의미 있는 성적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울해 보입니다.